네. 우리 오늘 준비한 주제들 막 다루기 전에요. 네. 그냥 교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아, 나 요거는 이야기 좀 해야겠다 싶었던 뉴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제 정치고 뭐고 다 때려친다 하고 그냥 치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게,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유튜브, 그러니까 영상 한 개만, 더도 필요 없어. 한 개만 보면, 열이 팍 받쳐서 다시 진짜 거리로 나설 것 같아요. 진짜, 거기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애가 서영교야, 서영교. 맞아요. 와, 서영교의 그 목소리와 그 면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 열이 받는데 그 말하는 내용 자체도 개쓰레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 평온합니다. 전 이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면은 최소한 언론들은 난리가 나야 되거든. 이게 무슨 나라냐라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너무 평온하고 뭐 다른 뉴스 소소한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들 좀 반성하시고 지금 모든 기사를 전부 국회로 안테나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입법부라는 존재, 입법부는 원래 이제 입법부는 그냥 법 만들고 행정부 감시하는 그런 조직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구하기에 총력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야말로 국회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국회는 이재명 재판이 제기되면 이재명은 유죄가 나와서 구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국회의 그 마음은 존중하되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폐악질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온 국민이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늘 말하지만 만약에 우리 진짜 한나라당의 시절이나 아니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일 벌어질까? 그럼 진짜 다 촛불 들고 거리에 나와서 좌파들이고 뭐고 다 나와서 우리가 뭐 어찌어찌고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박상영이다.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안 하냐고, 왜 MBC는 이런 보도 안 하냐고, 왜 오마이뉴스는 지금 안 하냐고. 아무리 언론이라는 게 언론이라는 거는 말이죠. 뭐 정파적인 그런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 좌우할 게 없이 모두 다 거리로 진짜 이거 국회를 규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유튜브에요. 시사 포커스 같은 채널 보면 국정조사 하이라이트 같은 거 따로 클립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네. 시사 포커스가 그런 거 생중계를 참 많이 하고 잘하는 채널이잖아요. 네. 거기 가서 국정조사, 서영교 이런 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내가 지금 좀 답답하다고 정치에 관심 끌 때가 아니구나. 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쓰레기 짓을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구나라는 걸 정말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저희가요. 네. 오늘 안 그래도 국정조사 관련된 이야기 메인 뉴스로 좀 준비했으니까요. 조금 이따 또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또 뭔가 일주일 동안 요거는 꼭 말해야겠다 싶었던 거 있나요? 일주일 동안 그런 거? 네. 지금 이제 없었으면 본 주제 넘어가도 돼요. 네. 있어. 왜 없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 경찰. 네. 그러니까 경찰도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 이런 거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 예를 들면 김모 감독의 사연 같은 거. 그러니까 김모 감독이 자기 발달장애 아들하고 같이 이제 밤에 이제 술집 갔다가 6명한테 이제 다구리를 작업을 당해서 결국 이제 사망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완전히 부실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6명한테 1명이 맞았는데 이걸 쌍방으로 처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여러 가지 검찰 관련해서 지금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검찰이라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낫지. 하지만 이제 올해 10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전담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일단 경찰은요, 권력자 수사를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검사는 이제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할 수가 있으니까 권력과 맞짱을 뜰 수 있거든. 근데 지금 경찰은 그게 안 되잖아. 예를 들면 지금 김병기 있잖아, 김병기가 경찰한테 7번 불려 나갔거든요. 경찰이 뭔가 새로운 거 밝혀낸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김병기가 경찰 출석하는 와중에 구속영장 신청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이 오만함.
그리고 경찰은 참고로 김병기의 마누라가 버카를 썼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 조사하는 와중에도 그냥 결국 불송치로 그냥 가닥을 잡아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 무슨 말이냐? 동작을 국회의원을 동작 경찰서가 수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권력형 범죄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경찰 중에 일부는 극히 일부 예를 들면 뭐 정명석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정명석. 여러분 정명석 알죠? JMS라고. 이 정명석 같은 경우는 경찰이 뭔가 그 혐의를 벗어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걔 재판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검찰 개혁 얘기할 때 검사가 뭐 비리 저지른 거 막 얘기하잖아. 경찰의 비리는 쌓이고 쌓여서 산을 이뤄요. 그러니까 검찰이 비리 때문에 개혁을 한다 그러면 경찰을 해체하는 게 맞다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 마치 뭐 검찰 없어지면 경찰이 수사 잘할 것 같잖아. 아니야. 앞으로 지역 조폭하고 유착한 그런 경찰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서민 교수님이 준비해온 주제 2가지 짚어봤고요.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이거 얘기해야 돼. 이거 여러분,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님이 이제 그 김영석 관장이 물러났잖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안 다뤘지, 한 번도. 네. 김영석 관장이 작년 8월 15일 날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다. 8월 15일 날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 독립운동한 것도 물론 있겠지. 하지만 그거 말고 연합군이 승리한 것도 있다. 이거 독립을 보는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관장이 잘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걸로만 자르면 너무 뭐하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독립기념관이 여러분 목천에 있거든요. 천안 바로 옆에 목천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그 독립기념관 측에서 호두과자 4개, 호두과자 4알. 4알이면 뭐 한 1,500원쯤 되나? 그 4알씩 그러니까 호두과자를 그 입장객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거, 김영석 관장이 그걸로 청탁금지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호두과자 업체가, 아니,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호두과자 맛을 뭐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 아니, 내알 해봤자, 다 합해서 쓴 돈이 20만원쯤 되나? 그거 가지고 지금 김영석 관장이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재수는 까르띠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장에 출마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호두과자를 관광객들한테 나눠준 거하고 그리고 까르띠에를 받은 거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너무 조용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3가지 이슈나, 네. 여러분, 우리 서민 교수님이 준비해온 이슈, 뉴스들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먼저 이 소식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이재명과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사이좋게 막걸리도 나눠 마셨다고 하는데요. 공개적으로 김부겸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는 이제 당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건 사실상 나 총리 좀 시켜주면 안 돼? 나한테 총리 제안해! 라는 일종의 플러팅으로 느껴지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당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았던 홍준표 전 시장이 하필 이때 이재명을 만나서 막걸리 마셔야 되는지 저는 보수 진영의 소위 말하는 원로들이나 선배들, 중진들이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기는커녕 항상 이렇게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모습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재명을 만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서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가 예를 들면 뭐, 야당의 당수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부겸을 지지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재명을 만난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절대 악은 이재명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이스라엘 가지고도 그렇고, 이재명이 지금 자기
자기 그 대장동이고 그리고 뭐 대북송금이고 관련해서 자기 죄를 지금 없애려고 지금 별 난리를 치고 있는 절대악. 이 사람을 비판하기는커녕 이 사람을 만났다. 홍준표가 이렇게 말해요.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말이 뭐냐면 20, 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대, 50대, 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 70대 황혼기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정의가 훨씬 중요한 시기에 지금 황혼기에 들어섰고 불 깨지는 석양의 아름다움 이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반 이재명 투쟁에 나서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홍준표. 왜냐하면 홍준표는 우리 보수에서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동안 홍준표가 국회의원하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보수에서 홍준표를 그냥 기대하고 그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나이 좀 먹었으면 그 지지에 갚아는 그런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정 할 거 없으면 하와이에 그냥 조용히 찌질하게 살든지.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여러분 김부겸을 지지하고 이재명 만나고 돌아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난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홍준표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말년이 추해요. 저는 그러니까 홍준표에 대해서는 그 유시민의 말을 존중합니다.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진짜 이 말이 홍준표한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근데 정가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재명이 홍준표를 총리로 쓰려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시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냐. 근데 참 이런 식으로 이해운한테 뭐 기획예산처 장관 제안하고 홍준표 만나서 대접해주고 총리 제안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어떤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빼먹으러 하는 게 이재명의 어떤 영악한 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떤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 자리에 대한 욕망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저 같으면 만약에 저한테 총리나 뭐 총리가 아니라 그냥 뭐 장관이나 뭐 이런 걸 제시했다 이러면 그래도 야 이 정부에서 장관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혹해가지고 내일은 모든 걸 줘버리고 진짜 수염 휘날리면서 달려가는 이해훈이나 홍준표나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도 지금 뭔가 지금 이재명이 당근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뭘 제시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홍준표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도 추하다.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받은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이재명이 부르니까 달려가서 지금 이러고 앉았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왜 보수놈들은 다 이따위냐고. 왜 우리 정말 제 좌파들은 안 그러잖아. 그래도 최소한 좌파들은 그 개떡 같은 의리를 지키잖아. 근데 우리는 왜 그래 도대체. 왜 어째서. 근데 화이요. 정작 전하 박민영 대변인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은 네. 이 당으로부터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공천 취소당하고 막 별의별 중상모략을 당해도 이 당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 우리 보수정당에서 국회의원 공천 여러 번 받고 당대표도 하고 할 거 안 할 자리 다 누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자기 대선 후보 안 만들어줬다고 뭐 안 했다고 삐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옆에 가서 사진 찍고 이게 홍준표가 처음이 아니에요.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들 다 이재명 옆에서 아양 떨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원로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윗물이 안 맑으니까 아랫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혼탁해지고 그러다 보니 한동훈 같은 변종 배신자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맞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보수 원로가 저런 짓 하면은 우리가 힘이 쭉 빠져요. 우리가 대체 뭘 위해 싸우나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유사일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대체 뭘 하는 지체인지도 아무도 모르던 사람들이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자르라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뭐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 나이 든 사람들한테 정말 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 대변인 자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의도 만약에 홍준표한테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미간 말직으로 나를 지금 혹하게 하느냐 이렇게 난리를 쳤을 건데 야, 이 장처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르라고 막 난리치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합세했던 그 보수 사람들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원래 부원장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혹시 대여섯 명 되죠. 대여섯 명. 근데 지금 대여섯 명 나머지 부원장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그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 주기 뭐하니까 그냥 주는 자리일 수도 있고,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장해찬 치고 줬다고 해서 자르라고 얘기하고, 이게 나라냐고,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요. 아, 진짜 열받아.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대구로 이슈를 좀 전환해 보면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네. 추경호 의원과 유영아 의원이 진출했다는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우리가 좀 예상을 했고, 네. 유영아 의원 멸콩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확실히 멸콩에 나와서 인터뷰하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서 약간의 이변이다, 반전이다라고,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가 이렇게 이재명 만나고 김부겸 지지한다고 해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이 아, 홍준표가 김부겸 지지하니까 나도 김부겸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아무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만나고 이러면은 정치에 관심을 끊고 투표를 안 해버리는 사람이 생길까봐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제 팬이 많지는 않지만, 제 팬 중에 이제 혜경아님 같은 경우 요새 정치 뉴스 보는 게 겁나고, 보면 되게 상처받는다라고 얘기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유영아 이분이 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많이 잘 모시는 건 아는데, 여기서 이분이 과연 대구시장에 그 논란이 가뜩이나 많고, 김부겸이라는 막강한 사람이 나왔는데, 대구시장 경선에 유영아가 나왔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아니,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저는. 추경호 대 유영아 중에 누가 낫냐 말고, 홍준표가 김부겸 지지하는 게 대구에서 먹힐까?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끊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 저는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이 정치 불신, 정치는 역시 글렀다. 우리 보수는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되게 많고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왜 이재명이 67%가 나오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도 이런 전화를 받거나 이러면은 답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거의 좌파 일색으로 지지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67%, 70%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보수쯤 되면, 그러니까 나이 좀 든 사람, 홍준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치열하게, 잃을 게 없잖아, 이제는. 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잖아. 그러면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변절해가지고, 이재명 옆에서 나이 들었는데 한 자리 이렇게 살살거리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우리 보수의 정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영아 말하면 안 돼? 근데 말해도 되는데. 아니, 멸콩 나왔다고 해서 저는 딴 거보다, 유영아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저는 국회의원 된 것만 해도 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모신 거에 대한 최소한 보상은 됐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서민 교수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멸콩TV는 대구시장 경선 끝까지 중립을 유지하고요. 진짜? 네, 저희는 중립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홍준표가 김부겸 지지할수록 김부겸 표 떨어진다. 그 질문의 의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이 홍준표 보고 김부겸을 안 찍어주려다가 찍어주고 저는 그런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표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김부겸을 찍을 사람들은 다 저쪽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치 실망한 사람들은 안 찍겠죠. 근데 저는 홍준표가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 그러니까 김부겸 상대편을 찍어서 김부겸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치에 저는 투표를 안 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부겸의 당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저는 반대예요. 완전히 교수님이랑 생각이 180도 다른데. 진짜? 저는 홍준표가 이렇게 설치는 게 대구 시민들이 열받아서라도 야,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하냐. 열받아서라도 투표장 안 나오려다가 투표장 나오게 만드는 효과를 만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꼴 보기 싫어서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야, 저런 꼴은 내가 심판해야겠다.
저런 홍준표의 기회주의적인 꼴을 김부겸이 얻고 대구시장 돼보겠다고?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받고 답답해도 나가서 김부겸 안 되게, 그러니까 김부겸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홍준표에 대한 심판으로 나가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의견 존중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홍준표 같은 원로들이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근데 장처고 말이 의하면 그러면 홍준표 같은 사람이 더 나와서 설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극혐인 건 극혐인 건데, 네. 저게 결과적으로는 김부겸 발목 잡는다라는 생각인 거죠. 김부겸 발목 잡는다. 네. 왜냐하면, 호감이 아니잖아요, 홍준표가 저러는 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 호흡이 안 맞네요. 아니, 왜 지금 이제 드래곤 TV님, 홍땡강 아웃, 홍준표 원로 아닌, 장혜찬님이 한 표, 배독자님 같은 경우는 장혜찬님이 한 표라고 했으니까, 그래, 홍준표가 설칠수록 어떻게 보면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투표장에 나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저도 근데 아무튼 우리의 공통적인 의견은, 보수에서 왜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려 어른들이 저러냐. 그러니까. 그거는 저랑 교수님의 공통 의견인 거죠. 너무 실망스럽다. 네. 뭔가 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을 이끌 때는요. 네. 그때 차떼기 사건 터지고 천막 당사할 때요. 맞아요. 네. 중진 의원 20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당을 살리겠다. 책임지겠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고, 너도 나도 한 자리 더 해보려고 이재명한테도 잘 보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을 이끌고 살릴 때랑 너무너무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달리 선거의 여왕이 아니죠. 사실 2004년에 그 어목했던 시절에 진짜 거기 저기서 200석 없는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 때 거기서 정말 선전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도력 덕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희교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순데렐라님 열받는데 먹으라고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순데렐라님 이름 바꾸나? 감사합니다. 이분이 순데릴라님이. 순데릴라님. 네. 그러시구나. 네, 순데릴라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도혁, 김민수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우리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좀 이따. 주제를 다룰게요. 주제 다룬 거. 진행자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니죠. 이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 사진 찍었다고 그쵸. 말도 안 되는 트집이죠. 아니, 그게 뭐가 웃겨. 뭐가 어이가 없어,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거듭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진숙 전 위원장께서도 더 큰 정치를 위해서 놓으셔야 될 시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월요일에 귀국하는데, 귀국해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구마저 이진숙이 또 무소속 나오니 많이 논란이 되어버리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전체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오는 쪽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께서 통큰 결단을 해달라. 저희 멸콩TV가 일주일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공식 입장이고요. 저도 그 누구보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주말을 넘기시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기차 떠난다. 이진숙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보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역시 이진숙이다. 역시 이진숙 여장부다라고 할 수 있게끔 이 주말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정말 공식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별로 그럴 뜻을 전혀 안 비치고 계셔서. 근데 결단이라는 거는 마지막 한 번에 빡 던지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 무소속 출마라는 게 진짜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고도 해봤지만 이게 이제 결국 처음에 이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참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진숙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 자산을 위해서 결단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소속 해봤잖아요. 저는 이제 경선까지 이기고도 공천 취소당해서 한동훈에게 대항하는 의미로 무소속을 했지만 무소속을 하면 욕을 엄청 먹어요. 보수 지지자들한테.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네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가 됐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당장 국회 들어와서 할 일이 많은데 이 무소속을 고집하다가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게 되면 본인에게도 너무 손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본인을 위해서 저는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로 들어와서 큰 정치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 말을 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하지만요. 참고로 장채고 저기 그 2024년 선거 이틀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한 22%인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되게 와 진짜 뭐 뭔가 그래도 좀 역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28%까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막판에 8%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9%. 9%. 6% 그러니까 차이가 큽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저랑 호흡이 진짜 안 맞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10% 미만이 되면은 선거 비용을 하나도 보전받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라는 건 이렇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위원장님 뭐 물론 훌륭하신 분이고 뭐 개인으로도 뭐 얼마든지 뭐 당 공천 안 받아도 물론 큰 존재감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럼요. 네. 너무 안타까워라,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진심으로 이진숙 위원장님을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못하고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공화당 실세들 다 만나고 있는데 뭐 반 트럼프다, 뭐다, 뭐 시팩이 어쩌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인간들 한 딸이랑 똑같거든요. 네. 전 이제 그런 인간들을 친한계랑 똑같이 취급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박 대변인 일주일 뭐 저희 방송 화요일도 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또 버퍼링 걸리잖아요. 또 내가 이게 짜증을 안 낼 수가 없어. 1000명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왜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도대체? 저는 요새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네.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하면서 도 닦는 심경으로 그리고 약간 어쨌거나 긍정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어떤 유튜브 시청하시는 때만큼이라도 느끼실 수 있게 열심히 착즙을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방송하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네. 그런 지금 댓글도 나오는데요. 그런 뉴스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영치금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뭐 일평균 500만 원이다. 뭐 편법이다. 뭐다 하는데 아니 영치금 많이 받는 게 싫으면 구속을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구속을 시켜놓고 영치금 뭐 팬들이 영치금 보내고 지지자들이 영치금 보내는 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전직 막아야 대통령을 될까요? 구속시켜놓고 네. 참나 웃긴 인간들이야 진짜. 별의별 별의별 인간들이 다 불편하네요. 아니 영치금 많이 받는 게 불편하면 풀어주든가. 아니 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제도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받는 거잖아요. 정경심도 1년에 뭐 한 2억인가 받았었잖아요. 영치금으로. 조국도 엄청 두둑하게 네. 챙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도 억대 받았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자기들이 억대 받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아이고 난리도 참, 아닙니다. 이렇게 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별걸 다 트집 잡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정말 대한민국 언론과 기레기들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있으면 정말 복싱장에서 스파링이라도 한번 뜨고 싶어요. 언어의 수위가 스파링 네, 왜? 너무 괜찮잖아요. 좋습니다. 네. 예. 아니 기사 써? 나 이제 당직자도 아닌데 이러려고 당직 사퇴한 건데. 네. 아니 진짜 이 기레기 쓰레기들은 누가 보면 부산 북구에 민주당이랑 한동훈 둘이 붙는 줄 알겠어. 근데 거기에는 엄연히 바닥을 빡빡 기고 있는 박민식이라는 후보가 있고 아니 그 고개 숙이는 게 진짜 딱할 정도로 숙이시더라고요. 이영풍 네. TV에 이영풍 기자도 내려가 있고 네.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의 싸움에 한동훈이 쩌리가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실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3자 대결에서 한동훈이 3등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언론은 하정우 대 한동훈으로 쓰냐고 이 쓰레기 같은 기레기 새끼들아. 좋겠어요? 너무 당황스럽네.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여러분 제가 네. 여러분들 화내는 거 아닙니다. 이 쓰레기 기레기들한테 화내는 겁니다. 저도 오늘 오만찬 네. 오늘 오찬 때 또 기자를 만났는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자객공천이라는 표현이 지금 맞냐? 한동훈이 자객으로 온 거지. 지가 자객으로 오는 거지. 아니 그리고 무슨 뭐 3자 구도에서 승리가 돼서 어쩌고저쩌고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보수 재건하겠다는 인간이 3자 구도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도우미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동훈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오냐고.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막말로 또 써 내가 언론한테 쓰레기 같은 기레기 새끼들이라고 했다고 써 헤드라인 잡아. 어차피 이제 당직도 없겠다. 근데 왜 내가 기레기들을 쓰레기라고 하는지는 이유는 좀 덧붙이세요. 이유는 어디 그 온 가족 명의 동원해서 세상 가장 쪽팔린 이유로 제명당한 인간을 뭐 복당하라고 말하질 않나. 뭐 무소속 나갔는데 무공천 하라지 않나. 그러면 장예찬이랑 도태호 자리에는 무공천 왜 안 했는데? 저는 여론조사 30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상으로 민주당이 어부지리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3자 구도고 뭐고 내 알바 아니다 하고 단이라도 안 시켜주고 무공천도 안 한 게 한동훈 본인입니다. 복당도 안 시켜준다고 네. 난리를 쳤죠. 그래놓고 네. 지는 무공천, 뭐 복당,
웃기고 앉아있네. 단이라도 필요 없어요. 이거 3자 구도 가잖아요. 네.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몰립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가슴 아프지만 제가 그 사례예요. 네. 여론조사 30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마음 딱 먹으면 국민의힘으로 집중돼요. 사표 방지 심리가 무섭게 작동하죠. 그렇게 될 예, 거예요. 예. 저는 이번 북구 갑 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우리 대머리를 하지 말래. 상처받는다고. 한가발이라 할게요. 이 한가발이가 장해찬이 받았던 9%를 더 받느냐 못 받느냐가 관전 포인트지. 네. 3자 구도 해도 박민식이 이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고요. 그럼요. 삼자구도 해서 질까봐 걱정되면 한동훈 씨를 주저앉히세요. 구원해동 하지 말고. 저는 살다 이렇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존재 이유가 공천인데 공천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거 처음 봤고, 지금 곽규택 의원이 심지어 공관위원이에요. 공관위원이 나와서 특정 후보 밀어줘야 되니까 무공천하자? 뭐 복당부터 시키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뭡니까? 공관위원과 법률위원장 자격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당원들이 평가를 하실 건데, 이거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가처분 의도적으로 좀 태업했다라고 지금 자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원성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당직을 맡고 있는데 본인이 누구 개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직에 있을 때는 당의 어떤 역할에 맞춰서 지도부의 어떤 기조에 맞춰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안 될 거면은 자리를 나오셔야지, 당직에서 내려오셔야지. 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니, 저한테는 당직자가 의원들 언급도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네. 저런 인식으로 법률위원장직을 수행하니까, 네. 배현진 가처분, 김종혁 가처분에서 판판이 깨진 거예요. 아니, 지금 대변인이고 공관위원이고 법률자문위원장이에요. 뭐 그렇게 유능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저렇게 복수의 당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특정 무소속 후보에게 이적 행위에 준하는, 지금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 되죠. 저도 그럼 할까요? 그리고 한동훈 씨 한동훈 씨가 단독으로 나올 일도 없겠지만, 그럼 좀 저도 사실 저도 조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동훈아, 제 스스로. 이 그지 심보 가진 대머리야. 네가 그렇게 공짜 좋아하니까 대머리가 되는 거야. 나오면- 법무부 장관도 공짜로 해먹고, 비대위원장도 공짜로 해먹고, 이제는 공천도 공짜로 이미 대머리가 된 마당에, 죄송해요, 대머리라 또 해서. 이미 대머리가 된 마당에 이제 이판사판인지 몰라도 네가 그따위 마인드로 사니까 모발이식도 안 될 정도로 머리털이 날아가는 거야, 이 대머리야. 별 그지 같은 대머리를 다 보내, 진짜. 아유, 진짜. 근데 일단 한동훈 씨가 오랜만에 나오면- 복귀해서 리미트가 없어. 기사 좋아요. 써! 기사 쓰라고! 야, 기레기들아, 기사 써! 저는 동조하진 않았습니다. 네.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 좀 지적해주세요. 좀 톤다운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보셨죠? 박민영은 이 만류- 발언과 아무 만류했습니다. 상관없고요. 제가 게스트지만. 네, 만류했어요. 네. 게스트지만. 왜 이것도 국민의힘의 그지 같은 의원들이 쇼츠 따가지고 또 그 의원 단톡방에 올려. 단체 텔레방에 올려서 장해찬 씹어. 나 이미 당직도 없는데 어쩔 건데 너네가 씹으면. 여러분, 한동훈 무공천 하는 쓰레기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인간들은 한동훈이 다음번에 당대표가 안 되면 공천을 받을 일이 두 번 다시 없는 인간들이에요. 진종호가 다음번에 공천 받겠어요? 배현진, 박정훈이 송파에 공천 주겠어요? 다음번 당대표가 장동혁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김도읍도 마찬가지고. 네. 난 곽규택은 열심히 활동하면 되지 왜 저러나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러게요. 무공천 대놓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네. 한동훈 밑에 바지가랑이 잡고 한동훈이 전략 공천 주는 거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공천 받을 일이 없으니까 악에 맞춰서 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저 당직자잖아요. 근데 한동훈 씨가 출마해서 우리 당이 무공천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낙선운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당원이 아니니까. 당원당규상 당후보가 아니니까. 우리 팀이 아닌데 네. 제가 낙선운동 해도 돼요. 뭐라 그럴 건데 나한테. 당원 당규는 지금 본인들이 어기고 있잖아요. 공당이 회사가 돈 버는 것만큼 당이 공천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공천하지 말자 그러고, 공천 안 하면 우리 당원들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한동훈 찍어줍니까? 안 찍어줘요. 한동훈 안 찍는다고요. 그리고 뭐 부산시장 선거에 도움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동훈 도와주잖아요. 만약에 북구에서 한동훈으로 단일화 하거나 무공천 하잖아요. 네. 부산에 있는 정통 보수 당원들이 열받아서 안 나와요. 박형준 시장한테 투표 안 해요. 안 나가요, 투표장. 네. 한기호? 여러분, 한기호가 다음에 공천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집에 가서 손주 보셔야죠. 맞잖아요. 에휴. 아니, 4선인가 하는 동안 한 게 뭐가 있는데? 예? 페이스북 댓글에 대고 우리 당원들이 뽑은 장동혁 대표부 욕하면서 장동혁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음번에 공천 어떻게 받냐고요.
그리고 지금 방위 출신 그리고 지금 탈영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 청문회 하면서 병적 증명서 하나 달라고 못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 대변인들한테 논평 써달라고. 보세요. 이번에 부산시장 경선에서 네. 주진우 의원이 뜨거운 맛 보고 정신 차렸더라고. 그러니까요. 주진우 의원이 원래 기세가 좋았어요. 네. 근데 어디서부터 기세가 딱 꺾였느냐? 너 한동훈이랑 아직 손절 안 했지? 한빠잖아. 너 한빠 아니야? 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돌아다녔지만 네. 그러기에는 과거 한동훈 밑에서 법률위원장을 너무 열심히 했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세가 꺾여서 마지막에 스퍼트를 못하고 확 가라앉으면서 박형준 시장이 경선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몸으로 느낀 거야. 절한을 못해서. 아, 한동훈 묻으면은 이 당에서는 큰 정치 못하는구나. 네. 뭐 시장이나 당대표 못 되는구나. 그렇죠. 바로 제일 먼저 이거 북갑에 우리 당이 정정당당하게 공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도읍이나 곽규택이나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큰 선거 안 나와봤으니까. 그 당원들한테 공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어. 다 단수 공천 받고 전략 공천 받았지. 그러니까 네. 뭐 곽규택 의원은 경선하긴 했는데 아 그렇죠. 그쪽. 근데 아무튼 그 전당대회나 뭐 시장 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당원들의 매운맛을 못 봤잖아요. 그때 이런 분인지는 네. 몰랐죠, 사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묻으면은 정치 크게 못한다는 걸 주진우는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주진우 확실하게 절안해야 된다고 비판을 많이 했지만 네. 난 정신 차린 사람은 인정해줘요. 그럼요. 적어도 지금 설치는 김도욱, 곽규택보다는 부산의 주진우가 나은 거지. 그렇죠. 어쨌든 뜨거워하고 배우면 된 거잖아. 네? 맞죠. 근데 이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은 명단 다 기억해놨다가 네. 다음번에 싸그리 그냥 공천에서 멸절시켜버려야 돼. 멸절. 당원들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60% 이상 찬성했습니다. 네. 찬성률이 더블 스코어였어요. 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했을 때 그 정도면 당원으로 국한시키면 80%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80% 당원들 적으로 돌리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까? 한동훈 씨가 그럴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요? 한동훈 씨 불러와봤자 부산 이기지도 못하고 무공천을 할 일도 없겠지만 한 사람들까지 다 싸다 펴가지고 아니 정치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안 보세요. 돼요. 국민의힘 후보가 안 나오거나 단일화 하지도 않겠지만 네. 한동훈이 부산 북갑의 유일한 후보가 됐다 쳐요. 민주당이 아닌. 네. 부산 시민들이 투표하러 갈 만 날까요? 안 찍습니다. 저는 북구 주민들이 네. 아니라 그거 박형준 시장 낙선 운동하는 길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거는. 네. 당장 당에 있는 사실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큰 사람들 누가 열성적으로 후보 지지하고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무슨 맛으로? 한동훈 뭐 완장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뭐하러? 왜요? 예. 당 말아먹은 사람을 아니 보수 진영을 자기가 박살내놓고 자기가 재건하겠다라고 하고 파렴치하니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자로 나와서 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진종호 의원이 부산에 네. 거처를 마련했대요. 아하. 한동훈을 돕겠다고. 이거 그냥 제명시켜야 돼요. 비례대표 제명시키면 무소속 되거든요. 아니, 무소속하고 도우라 해요. 야, 뭐 진짜 내분이 이게 거목을 떠나서 네. 이게 당입니까? 와, 이게? 정말 예? 심각하다, 심각해. 이게 당이냐고요, 이게. 다들 진짜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이냐고요, 이게. 이게 뭐 특정인 팬클럽 동호회도 아니고. 와, 심각하다, 심각해. 당헌당규라고 하는 게 아예 작동을 안 하네요. 아, 저거를 제명 안 시키면 누구를 제명시켜요? 지금 뭐 이재명이니 뭐니 지금 뭐 그 뭐야 공천 취소 국조특위 이런 거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자기들도 당헌당규 안 지키는데 당의 원칙 자체를 무시를 하면서 뭔 법치를 얘기를 하고 이재명 비판을 합니까? 진짜 아사리 판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말도 야, 안 되는 일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참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우리 당의 여러 구성원들 볼 때마다 참 정 떨어지네요. 정 떨어집니다.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상식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정당 정치 개념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최소 우리끼리 한 약속 당헌당규는 좀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자기네들은 당헌당규 아무것도 안 지키고 당직이 있든 말든 마음대로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만 입틀막 시키고 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부산 거처구에서 부산의 한동훈 선거운동을 돕는 사진이 찍힌다면 이거는 이제 제명을 안 시키면 이 당은 그냥 간판 내려야 되는 당이 되는 네. 거예요. 그죠? 아니 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에 그때 뭐 부산시장 같이 가고 대구시장 같이 가는 거랑은 게임이 다른 사안이에요. 그럼요. 차원이 다른 사안.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박민식 후보가 됐건 뭐 이영풍 뭐 후보가 대표가 됐건. 뭐 누군가가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니 우리 장수가 엄연히 있는데 적군 옆에 가가지고 보급하면서 왜 우리 당적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제명 당하든 말든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제명 당하든 말든 그냥 이렇게 막가파로 가는데 진짜 제명 조치도 못한다?
야, 그럼 우리 당에서는 그냥 다 제명을 당하든 말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인기 많은 사람 대충 그냥 가가지고 뻗대고 앉아서 무공천이니 뭐니 하면 되는 거네요? 그게 무슨 당입니까?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무소속들 다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플랫폼 정당 하겠다는 건데 그건 전 용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명을 했는데 또 가처분을 건다? 상식이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 대표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일단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관위원이시잖아요. 아니 뭐 대변인 뭐 법률 자문위원장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공관위원은 공천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공관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박덕흠 체제에서의 공관위는 한동훈 씨를 위해서 무공천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는 건가요? 사퇴를 하시든가요? 맞잖아요. 네. 일단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가 이제 4,000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매일 10,000명을 찍던 거에 비하면 요새 참 보수 유튜브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괜찮다 해도. 네, 흥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 시청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수 진영 전체가 우리 지지자와 당원들이 그냥 힘이 빠져 있고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국면에서도 네. 딱 이랬습니다, 분위기가. 그때 4분의 1 됐죠. 네. 근데 버티니까 네. 어쨌든 대선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선전하면서 이재명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면이 바뀝니다. 사실 네. 그때 저 되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 진 것도 진 건데 앞으로 우리 당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전혀 구심점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때 전당대회 때 무슨 뭐 다 죽으러 가는 거냐. 이제 그러면서 후보들도 뭐 안 나온다 만다 말들도 많았고. 근데 그때 어쨌거나 장덕 대표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끌어올랐죠. 그때 그래서 저희 정당 지지율도 정말 저점까지 갔다가 갤럽 기준 10%대 중반까지 갔다가 장동혁 대표 컨벤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겹치게 되면서 뭐 수치적으로는 지금 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게 또 여러 국면들이 오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지금 당장 분위기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좀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지금 중진급 의원들 기자들 술자리하고 뭐 자기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지방선거 얘기 안 하고요. 다음 원내대표 누가 해야 되고 다음 원내대표에서 권한대행으로 갈지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지 그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밥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당 자체가 그러니까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런 얘기들을 복수의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있고요. 자, 그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당은 진짜 딱 경북의 10석만 남아도 그 10석 가지고 의자 뺏기 하겠구나. 자, 그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우리 당이 가진 전 레거시는 너무 좋아해요. 저는 우리 당에 대한 여전히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의 상태가 특히 원내 의원들, 국회의원들 정말 상태가 심각하구나. 예. 많이 느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좀 국면을 넓게 봐야 돼요. 어쨌거나 지금 자기 국회의원 임기 가지고 뻗대는 이런 국회의원들 이제 절반 남았거든요. 임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장덕 대표가 사실 뭐 거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만에 하나 차기 전대를 다시 한다 그래도 자녀 임기 소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거나 1년 뒤 내년 8월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가 진짜입니다. 총선을 한 1년여 정도 앞두고 하는 전당대회가 진짜 이 총선 당권을 틀어주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긴 호흡으로 이 국면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자기 임기 믿고 당원들이 선택한 지도부마저 이렇게 밑바닥으로 깔보고 당직이 있든 없든 한동훈 씨 개인에 대한 시팅을 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비판하고 기억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약간 초반에 슈퍼 업텐션으로 열을 확 냈는데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고 제가 하니까 이 분위기는 침체돼 있어도 난 속이 좀 시원하네. 그동안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잘 만들어 가야 되고 이걸 기자들이 많이 보고 기사도 날 수 있고 뭐 전략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오늘처럼 그냥 놓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저도 방송하면서 좀 속이 시원하네요. 네. 저는 일단 만류했습니다. 아, 정말 송구하지만 박민영 대변인 옆에서 난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말려서 좀 톤다운을 해주셔라. 제가 게스트지만 맞아요. 요청드렸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저를 지적해 주셨고요. 1962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오직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일념으로 나라를 일으킨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이 직접 집필한 전집을 저희가 새롭게 편집해서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집 6권 한 세트인데요. 서점가 15만원 상당인데 택배비 포함 65,000원에 저희 시청자분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고 또 자녀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로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격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승만 대통령 지금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욕하는 그런 레벨까지 이제 해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까지 그렇게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되거든. 얘기했다간 지네가 뒤치게 당하거든. 여기 보이는 이 전집인데요. 박정희 여러분 010-9939-1141로 네, 상담 및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집 특별 할인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